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역동적인 현재를 가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남반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운 성취와 회복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작지만 활동과 혁신, 활기찬 문화로 북적이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총 국토 면적이 100,210평방킬로미터인 한국은 세계의 몇몇 거대 국가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170배, 캐나다는 999배, 미국은 98배, 중국은 95배, 일본은 3.8배, 독일은 3.6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족한 부분은 정신력과 독창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은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성장 능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한 지방인 전라남도의 면적은 약 101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놀라운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즉, 한국은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운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공학과 결단력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엔지니어와 인부들이 바다의 일부를 조금씩 단단한 땅으로 바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에는 모래, 흙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해저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쌓아 올려 새로운 땅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세심하고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지만 한국은 수년에 걸쳐 숙달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땅은 농업부터 주택,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현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반도는 항상 생존과 번영을 위해 수완을 발휘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인들은 적응과 혁신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흥미로운 벼 재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쌀은 한국의 주식으로 쌀 재배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부들은 까다로운 지형에서도 벼를 재배하기 위해 복잡한 관계 시스템과 계단식 밭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정신은 오늘날에도 기술, 산업,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은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같은 도시는 고층 빌딩, 고속열차,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에는 삼성, 현대, LG 등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혁신과 품질로 유명하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존경받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겪은 극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한국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고 재건을 위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결단력, 전략적 계획을 통해 한국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교육, 산업화, 수출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한국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높은 생활 수준과 첨단 인프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의 번잡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는 고궁과 사찰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쇼핑지구와 나란히 서 있는 등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는 등교하는 학생부터 출퇴근하는 직장인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서울은 활기찬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현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일컫는 한류, 즉 한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과 재능 있는 출연진으로 무장한 K-팝은 전 세계의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도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높은 제작 가치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매력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림 같은 산과 숲부터 고요한 해변과 섬까지 탐험할 곳이 많습니다. 설악산과 지리산과 같은 국립공원은 숨막히는 절경과 하이킹 및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봄의 화사한 벚꽃부터 가을의 화려한 단풍까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은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산과 강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이는 건축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리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 음식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입니다. 한국 요리는 대담한 맛과 다양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채소 발효 요리인 김치는 모든 한국 식사의 필수품입니다. 김치는 배추, 무, 기타 채소를 고추, 마늘, 생강 등의 향신료로 양념하여 만듭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김치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나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야채와 고기를 섞어 만든 밥, 다양한 종류의 찌개 등 인기 있는 한식 요리도 있습니다. 식탁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식 바비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사 경험입니다. 이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유산과 가족 및 공동 식사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는 효와 우서른에 대한 공경, 강한 가족 유대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한국의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명절, 제사는 한국인의 삶에서 여전히 중심을 이루며 과거와의 연속성과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불리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수확을 축하하고 조상을 기리는 날입니다. 명절에는 조상의 묘를 방문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특별한 음식, 의식, 활동이 포함됩니다. 성찰과 감사,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명절은 한국의 설날인 설날입니다. 음력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은 다양한 전통 풍습과 활동으로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상 제사를 지내고 명절 음식을 즐기며 전통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로부터 세뱃돈을 받는데 이를 세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가치는 한국을 독특하고 매혹적인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현대의 혁신이 공존하며 활기차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초라한 시작에서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및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회복 탄력성, 독창성, 공동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한국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의 놀라운 잠재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역사, 문화, 기술 또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 관심이 있든 없든 한국은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은 탐험을 초대하고 무한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번화한 서울의 거리부터 고요한 산과 해안선까지 한국은 대조와 놀라움의 땅으로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물리적 규모 면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인공섬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공섬은 자연 지형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의 영토 확장 및 국가 역량 강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공섬은 매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립은 바다의 일부를 모래, 흙, 암석 및 기타 재료로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노동집약적인 과정으로 고도의 엔지니어링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귀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선 충분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주요 지역 중 하나는 동해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도 주변입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섬들은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유명하며 어업과 잠재적 에너지 자원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건설 플랫폼에서 엔지니어와 작업자들이 해저를 쌓기 위해 조심스럽게 자재를 배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조금씩 바닷물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땅은 군사기지, 연구기지, 관광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새로운 국토가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새로운 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을까요? 답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전략적 필요에 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인공섬을 만들면 한국은 기존의 도시나 농업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도 가용 토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섬은 전략적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과 안보 문제가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전략적 위치에 추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섬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한국의 해상 국경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이 예기치 않게 빠르게 고조될 수 있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섬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양한 이유로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공격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은 중국이 분쟁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주변 국가들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호초인 오키노토리를 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략적 이익과 실리적 이익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섬에는 해양생물과 해양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들어서 한국이 해양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 새로운 섬 중 하나를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바닷속을 연구하고 새로운 해양 생물을 발견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관광 리조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술, 지속 가능성, 국가적 자부심이 어우러진 발전의 비전입니다. 인공섬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막대한 재정적 투자와 첨단 기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의심이나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외교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신중하게 해결하여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공섬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혁신의 잠재력입니다.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인공섬을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과정에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은 섬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은 최첨단 과학과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결합된 분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공섬에 대한 계획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공섬 이야기는 한국의 혁신과 회복 탄력성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리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첨단 기술, 전략적 계획 또는 순수한 결단력을 통해 한국은 한 번에 하나의 새로운 섬을 개척하며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진 섬에 서서 광활한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의 노력과 혁신의 정점이자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결단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성장과 혁신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섬 건설은 한국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 여정은 흥미진진하고 영감을 주는 동시에 전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인공섬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도전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한민국을 계속 전진시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과 결단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며 한국이 다음에 또 어떤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단계를 따라갈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는 육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광활한 바다에는 자원과 기회, 그리고 도전 과제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등과 보호, 그리고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수많은 어선이 파도를 헤치며 조업하는 황해와 동중국해의 광활한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이 해역은 해양 생물이 풍부하여 주요 어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어족 자원은 특히 허가 없이 한국 해역에 침입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 어선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어민들의 생계를 빼앗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를 순찰하며 불법 어선을 찾아다니죠. 위험한 작업입니다. 불법 조업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악천 후에 조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때때로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해안 경비대의 임무는 더욱 위험합니다. 불법 어선이 해경 함정을 들이받아 긴박하고 위험한 대치 상황이 벌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 기술과 장비에 투자했습니다. 해경은 고속 경비정, 헬기, 드론을 이용해 불법 어선을 감시하고 추격합니다. 또한 레이더와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두운 밤에도 어선을 추적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용기의 결합은 대한민국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 조업 문제는 단순히 단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국제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의 해양 경계를 존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고위급 회담, 합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문제가 시급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 있어 해양 자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식량, 경제활동, 심지어 에너지까지 바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많은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생계를 제공하는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은 이러한 삶의 방식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 외에도 한국은 광범위한 해양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영토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 영토를 보호하는 것은 자원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된 해역입니다. 이는 물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포함하여 해양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한국의 EEZ는 해안에서 200캐리까지 뻗어 있어 자원이 풍부한 광활한 지역이지만 안보상 중대한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EEZ와 해양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첨단 함정, 잠수함, 항공기를 갖춘 현대적이고 유능한 군대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바다를 순찰하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해상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국제 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해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조율을 개선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잠재적 위협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훈련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상전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입니다. 한국의 림팩 참가를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에 대한 헌신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안보와 불법 어업 외에도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양 자원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양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 해양 생물 다양성,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개발 분야 중 하나는 해상 풍력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해안 지역에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제공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육지보다 풍속이 빠르고 일정한 바다에 풍력 터빈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양과학기지의 개발은 한국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기지는 과학자들이 해양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와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 모니터링과 보존을 통해 해양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동해에 계획 중인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해양생물 다양성, 해양학, 기후변화 연구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원하여 전 세계적인 보존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해양 미래를 위한 광범위한 비전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해양과학 및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국제협력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불법 어업은 과거의 일이 되고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여 바다의 비밀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해양과학기지의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여 가정과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미래는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양 영토와 자원에 대한 한국의 노력은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과 도전 과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다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를 위해 혁신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전 세계의 강력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와 한국의 관계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과 안보 문제 해결부터 해양 과학과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영역 개척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해양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국을 떠올릴 때는 번화한 도시와 경이로운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해양과 깊이 연결된 국가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의 원동력입니다. 기술의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빠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한국의 놀라운 여정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에선 거대 기업부터 활기찬 스타트업 현장까지 흥미로운 한국 기술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심지어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기기 중 적어도 하나는 한국 기업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LG는 가전제품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두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삼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갤럭시 휴대폰이든 최첨단 QLED TV이든 삼성의 혁신은 항상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 대기업인 LG는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부터 하이엔드 OLED TV에 이르기까지 LG 제품은 품질과 혁신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선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기술업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업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수많은 젊은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과 자원을 제공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성할 수 있는 활기찬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 분야입니다. AI는 오늘날 기술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로 의료부터 교통까지 모든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놀라운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한국이 뛰어난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한국은 e스포츠로도 알려진 경쟁적인 게임 현장으로 유명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프로게이머들은 유명인처럼 대우받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토너먼트를 개최하여 전 세계의 선수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게임 개발 산업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AI와 게임 외에도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연구의 본고장입니다. 한국의 로봇은 제조부터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돕고 복잡한 제조 작업을 수행하며 심지어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부상은 한국 기술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활용해 교통부터 에너지 사용까지 모든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중 하나입니다. 서울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대기질과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광범위한 센서 네트워크가 있어 공해와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기술이 한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대화형 교실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학습의 몰입도와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도 기술을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화상통화 및 기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원격 의료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지방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원격 의료를 통해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추세를 예측하고 질병의 잠재적 발병을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분야도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열차인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전국을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교통수단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도전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기술 변화의 빠른 속도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의 근로자는 자신의 기술이 쓸모없어져 재교육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역할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모든 사람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모든 사람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액세스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공, 누구나 저렴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저장됨에 따라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엄격한 규제 시행,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 홍보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 미래는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혁신에 대한 한국의 노력과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는 능력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추종자가 아니라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이자 선구자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도시, 모든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기술을 갖춘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의료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고속열차가 사람과 장소를 전례 없이 연결하여 교통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기술이 학습과 업무 방식부터 건강 유지와 여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키는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과 결단력에 의해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찬 미래입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고화질 TV를 시청할 때, 최신 기술 혁신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기술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초라한 시작에서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여정은 회복 탄력성, 독창성, 그리고 우수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새로운 챕터가 쓰여지면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서 최첨단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고 우수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전 세계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과 한국의 관계는 적응하고 혁신하며 번영하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서울의 우뚝 솟은 고층 빌딩부터 분주한 스타트업 허브까지 한국의 기술에 대한 헌신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헌신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한국을 기술 발전의 등대이자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